여러분, 부자가 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나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람보르기니 사야죠. 100억짜리 건물 하나 사야죠. 하루 종일 돈을 써도 돈이 넘쳐나는 경험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부자가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부자가 된다면 과연 그 부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돈 걱정 없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아주 당연하죠.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할 건가요? 지금의 습관이나 사고방식, 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꿈 많은 청소년들이요, 현실에 마주치면서 점점 이 성공의 꿈, 부자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현재에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고 배우고 익혀야 하죠.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하고, 부동산을 잘하고 싶으면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이나 또 경매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자들의 말을 잘 새겨듣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거죠.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의 저자 톰 콜린은요, 5년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책을 냈지 않습니까? 습관이 내 재정 상태를 결정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해요. 결국 부자 습관은요,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배운다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가난한 습관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난한 습관을 버리는 방법, 부자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겁니다. 부자들은요, 현재 상황을 비관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불평 불만은 결국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이 불평 불만이요, 비교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와 다른 무엇을 계속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너무 가난해 라는 생각이 생기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자아가 생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난한 습관을 버리는 방법은요, 월급만을 위해 직장을 다니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요, 월급을 한 6개월 정도 받았는데, 그리고 10년 넘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나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2021년 6월 기준으로 근로자 평균 7.5시간의 임금은 약 19,800원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냥 시간만 보내도 약 2만 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당 2만 원의 가치를 훌쩍 넘길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처럼 유튜브를 하려고 노력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난한 습관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이기적인 자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부러움과 질투심과 허영,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경험에서 배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경험을 통해 실패도 하지만, 배우지 않고 사업을 하면 이 실패 경험은 더 많아질 겁니다. 실패 경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가난한 습관은 뭐냐면요, 건강에 자만한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운동하고 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난한 습관은 행복감을 느낄 때 절제와 미래의 투자보다는요, 현재의 기본적 만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음식에도 욕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의지력과 관련이 많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습관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죠. 다섯 번째 가난한 습관은요, 미루는 태도입니다. 저는 지금 구독자가 26명입니다. 한 3달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초기에는 그냥 계속 영상 업로드를 계획했지만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랬더니 더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가능한 그 날짜의 계획을 미루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지금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부자의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배워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톰 콜린은요, 부자들의 사고 방식은 구체적인 믿음과 태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돈을 벌거나 거래를 할 때는 외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에서도 내부 법칙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게 돈과 부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우리의 내부 법칙에는요, 어떤 수준의 부를 갈망하고 있는지 결정이 돼야 돼요. 책에서는 이것을 재정 조절 장치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목표로 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1억만 있어도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낮은 단계를 설정하면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이 가난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지속된다는 거죠. 부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나는 수십억 대의 자산가가 된다, 나는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된다 라고 내부 법칙을 꼭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부자가 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부자처럼요, 느끼고 행동하지 않고 월급을 위해 직장만 다니고 배우지도 않고 또한 건강관리에 취약하고 미루는 습관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했죠. 오늘도 누군가는 엄청난 부자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를 기대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좌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한 삶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